오랜만에 떠오른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모든 게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학년 때부터 마음에 들던 여자의 A가 있었는데 당시 5학년 때로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도 걸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사건은 다른 한 친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정말 여사친이라고는 1도 없고 제가 봐도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저한테 친해지려고 하는 여자의 B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B가 학교 내에서 인기도 많은 편이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늘 어버버하기 일쑤였습니다. 3달 정도 지났을까요? 등교, 하교까지 거의 모든 학교 생활을 붙어 지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스킨십도 스스럼 없이 하고 말이죠. 오호. 물론 B가 저한테요. 오호.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 비슷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했던 마음에 두고 있던 A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저는 믿기지가 않았지만 꿈에도 그리던 상황이니 정말 친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그 여자에게 맞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 감사하게도 수줍게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친해지려던 B는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았고 치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시를 했습니다. A와 방과 후 별거 아니지만 데이트도 하고 꽤 즐거운 시간을 일주일은 보냈을까요? 참 어이없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응? 이유는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집 가서 아마 3시간인가를 운 것 같습니다. 정말 슬펐거든요. 이후에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A가 저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가 저와 가깝게 지내는 게 보기 싫어서 평소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던 A가 보기 좋게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A를 찾았고 붙잡고 이야기가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A는 진짜면 어쩔 거고 거짓말이면 어쩔 거냐는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슬픈 나머지 여자인 A를 벽으로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박아 혹이 났었는데 곧장 교무실로 끌려가 혼을 몹시 났더랬죠. 그날 저녁 A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셨고 애들끼리 일어난 일이니 애들끼리 사과하고 받아줬다면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A와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B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까지 하는 관계로 지내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다 갈라지게 되어서 지금은 소식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또다시 차인 오늘 문득 그날의 사건이 떠올라서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아, 참고로 현재 제 나이는 17살입니다. 그럼 이만. 귀엽지? 귀여운데 밀치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이용했다는 거에 그렇지. 이분이 B라는 여자분이랑 이제 친하게 됐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도 A가 다가오길래 B보다는 A가 자기가 더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니까 B를 내치고 A를 만난 거잖아.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선택을 잘못했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런 또 주제가 또 있었거든. 근데 저는 지금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돼. 너가?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게 크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너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보다. 굉장히 솔직한 말이다 이거는. 너는?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긴 해. 아, 그래? 내가 생각보다 약간 너드한 면이 있어. 쉽게 막 잘 못 다가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못 다가가. 그러면 좋아해도 안 좋아한다고 약간 틱틱거리고 이런 느낌인가? 진심으로 막 사랑한다는 느낌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하지. 처음에 이제 내가 사랑에 딱 빠졌어. 빠졌어도 최대한 그거 안 드러내려고. 다가갈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항상 기만을 하는데. 또 얼굴 관련 얘기 나오니까 얼굴 까맣게 나와서 얼굴이 까말수록 못생김이 증폭되는 거 아시나요? 아니야, 야. 지금 까맣죠? 그죠? 헐나죠? 제주도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길에 검색대에서 오지게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제 앞 할머니께서 짐을 좀 느리게 놓고 우왕좌왕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색대 직원이 대뜸 일로 오라고요, 일로 오라고요, 일로 이거겠죠? 그렇죠.
일로 오라고요 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눈살이 찌푸러졌지만 그냥 제 일이 아니니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공항 검색대 얘기구나. 네. 아 그런데 할머니께서 거동이 약간 불편하셔서 조금 천천히 가고 계신데 빨리 가시라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거 좀 못 참거든요. 읽으면서도 이런 거 좀 지는 그 순간이 안 올 것 같나? 막 이런 아무튼 이런 새끼를 진짜 이 말을 세게 치고 싶었지만 이미 할머니도 지나가셨고 제 짐과 옷을 바구니에 담기에 바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따로 담고 그건 여기 언제 봤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공격적으로 말을 던졌고 그 직원도 뭐라고요? 아 내가 뭐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제가도 아니고 내가 이거는 평소 말투에서 알 수 있어. 모두를 윗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 이미 너는 내 윗사람 이런 식으로 기본 하대. 그렇죠. 앞에 할머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아는 사이냐고 최소한 상호 존중을 해야지 싸가지 없이 라고 몰아세웠더니 직원도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이 시작되자 제 지인과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말려서 일단락되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저의 과민 반응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여행의 마지막 아쉬움. 여행 마지막에 분위기 조지면 다 조져지는 즐거움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길이 지독할 정도로 떠올리기 싫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야. 공항 검색대에 가보면 공항 검색대는 줄이 엄청 길어요. 그치. 그래서 발권하고 비행기로 들어가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긴박할 때도 있고 굉장히 그렇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검색대라는 부분은 되게 사람들이 급해 막 빨리 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날카로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오, 그래? 그래서 살짝 긴장돼요.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나 때문에 뒤에 늘어지니까 그래서 예민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할머니한테 짜증을 낼 정도로 막 그런 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예민한 건 제가 과민 반응인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나도 아닌 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표현하는 건 전 진짜 누구지? 싹퉁거리 졸라 웃네. 근데 이런 마인드이신 분은 저는 일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비행기를 타고 물론 다 여행 가는 게 아니지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 기분이라 생각해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땅바닥에서 도시락 먹어도 행복한 낭만의 여행인 거야.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일은 기본을 못 지킨 직원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보기. 동의하시죠? 그럼요. 사연자분 저희- 잘못 없습니다. 네. 전혀 잘못 없으신 것 같고 기쌈대기를 그냥 올리고 와주지 그냥. 다음 여행 때는 더 좋은 기억 가지고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이런 사람 안 만나기를 맞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에 현타가 너무 시게 오고 하하. 사내의 부당함, 괴롭힘 전혀 없고 그냥 회식 눈치 정도랄까? 정말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닌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회사 생활입니다. 연봉도 제가 8년 정도 다니던 회사보다 높고 괄호치고 5천 중반.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다가 근무해도 됩니다. 개꿀이야. 정년보장까지 어느 정도 되고 출퇴근도 괜찮고 빨간 날은 다 쉬는데도 도무지 못 다닐 만큼 지루합니다. 먼저 회사가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비전이 없다. 현재 2년 차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안 망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도 낳고 회사 생활도 즐거워 보이는데 저만 외로운 섬에서 어차피 없어질 모래성을 빚는 느낌이랄까요? 점점 제 자신이 멍청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만 같아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것도 없고 예전 직장에 비해 체계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퇴근하는 길에 별일이 없었는데도 허망하고 우울합니다. 누군가는 꿀 빠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요즘 최대 고민입니다. 이런 저 당돌한가요? 뭐야 이게? 당돌한가요? 근데 이러신 분들 내가 볼 때 많아. 전 직장이 8년을 다니셨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현 직장이 2년 차라고 하셨으면 최소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8년 동안 어떤 느끼신 바도 있을 텐데 지금 2년차 때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건 내가 볼 때 이 일 때문일까 싶어. 이게 본인의 좀 취미생활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풀 곳이 없어서 아니면 약간 투잡? 부업. 그치 부업. 근데 연봉이 5천이면 월 4,500 버는 건가? 실수령이 한 400 초중반 되지 않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다. 약간 그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도 낳고 회사 생활도 즐거워 보인다. 사실 아닐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되게 위축돼 있고 진짜 그게 없어. 뭔가 낙이 없는 것 같아 보여. 근데 난 그거 중에 하나가 아마 이분 SNS 100% 할 거거든. 왜냐면 회사가 약간 꿀 빠는 시스템이잖아.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걸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 돌아버린다니까. 다 좋은 것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솔직히 SNS 할 때 나쁜 거 올린 적 있어? 약간 내가 좀 쭈그레지는 오늘 사고 쳤다 이런 거. 솔직히 없잖아. 없지. 이응님이 에버랜드도 놀러 가야 재밌지. 직장이면 그만 가고 싶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치. 그럼 다들 그런 고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빚을 지는 거야. 나는 한 일을 오래도록 하는 걸 정말 존경하거든. 근데 이미 10년, 그러니까 뭐 같은 회사는 아니었어도 어떤 비슷한 업으로 10년을 하신 거잖아. 저는 정말 리스펙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을 분이야. 그리고 어차피 없어질 모래성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나하나씩 이미 다 만들고 계세요. 힘내시다 우리. 우리 힘내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30살 직장 다니고 있는 30살 직장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횡단보도가 멀리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기도 하고, 길에서 쓰레기통을 찾다가 일반 쓰레기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집까지 가져오는 등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거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일반 쓰레기통 주머니에 넣고 오는 거야 그냥. 이게 뭔 뜻이냐면 내 손에 들린 게 휴지야.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 모아놓은 거 그런 봉투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버리지. 거기 일반 쓰레기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많지. 그거 안 한다 이거야. 고민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선임이 집이 같은 방향이라 선임의 차를 얻어 타는데 가끔 선임이 피곤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선임 집 바로 앞에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는 유턴 금지 구간입니다.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해버리면 바로 선임 집 앞에 도착할 수 있는데 야 달콤하다. 법을 지키려고 유턴을 하지 않으면 5분 정도 더 돌아가야 되고 신호도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미친 선악과. 야 근데 이분은 이거를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제 선임은 그곳에서 시원하게 유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시원하게 유턴을 해버립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얻어 타는 입장이라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거기가 왜 유턴 금지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보행자 신호도 안 겹치고 유턴한다고 겹치는 차도 없고 사실 이런 도로 많거든요. 그치 맞아. 여기가 왜 유턴이 안 되지? 약간 맞아, 그런 데 있어. 위험하지도 않고 한데 좌회전 신호만 있고 왜 유턴 안 되는 데 있어요. 약간 세금 뜯어먹으려고 만들었나? 이런 생각 드는 그런 데가 있어. 카메라 찍으려고. 그런 데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선임이 저에게 너무 피곤하다고 운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그 유턴 금지 기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냥 그 말 듣자마자 운전 좀 해줄래? 하자면 유턴 금지. 선임이 짜증도 많아 하필 귀찮음도 많은 편이라 벌써부터 그 유턴 구간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이와 두통이. 운전하는 내내 그냥 유턴 해버릴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멀리 돌아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유턴 금지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에 스트레스가 꽂히는 기분을 안고 조수석을 슬쩍 봤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선임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수석에 젠가를 태웠냐
초안전운전을 하며 선임을 잠에서 깨우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법을 지켰죠. 선임 집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저의 젠가 운전에 빠져버렸는지 그 이후로도 운전을 계속 부탁하더라고요. 두 번째에는 선임이 이상한 손님이네. 운전을 부탁해 무슨. 얻어 타다 보니까 또 차를 두 번째에는 선임이 자지도 않아서 어리버리 까는 척하고 돌아서 갔다가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유턴하면 바로인데 왜 돌아가냐면서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넘겼어요. 문제는 절정의 세 번째였는데요. 선임께서는 임신한 아내분이시죠. 단어가 안 좋은데. 아내분께서는 거의 만삭이라 더 안 좋은데 단어가. 가만히 서 계시는 것도 불편했는데 문장이 요즘 들어 갑자기 집 앞에 나와서 선임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저는 결국 이 일을 악물고 불법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승결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선임 집에 주차하고 인사드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앞으로도 계속 불법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 좀 지키고 살고 싶고, 이분의 입장이 좀 많이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가진 핑계를 대서 그 선임이랑 같이 안 다니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똑바로 얘기하자니 약간 자기 선임인데 출근을 하면 일주일에 5일을 출근을 해요. 그건 인생이란 뜻이거든요. 그치. 그 사람의 시절이란 뜻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선임한테 밉보인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짜증이 많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도저히 양심에 걸려. 그러면 솔직히 말하겠지. 진짜 저 이거 어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선생님 진짜 제발 저 한번 살려주세요. 진짜 제발. 저기 임신 안에 막 기다리고 있어. 형수님 들어가 계셔요. 왜 자꾸 나와 계세요? 어차피 매일 갈 거라며. 일주일에 5일이라며.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불편할 바에 나는 말해. 그럼 이제 선임이랑 일할 때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엄청 좁은 도로인데 식당 갈라 그러는데 횡단보도 저기 있어. 다 같이 가는데 빨리 건너 이러는데 건너지 마십시오. 얘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차라리 머쓱해하고 넘어가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잘 하겠지. 이 이외의 것들에 그렇지.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분이 기분이 나빠져서 일상 그 회사 생활에서까지 나를 좀 그렇게 핍박을 준다면 내가 그건 잘 못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진심을 담아서 진짜 진정으로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그 진심을 좀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귀찮은 걸 싫어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라도. 회사 근처에 운동 다닌다고 하고 카풀 포기. 호호. 지렸다. 좋은 방법인데. 근데 선임이 어디 다녀? 나도 요즘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니까? 그러다가 크로스핏도 끊고 돈도 나가고. 저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을 했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 도로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다가 요구합니다. 여기 유턴 금지인 이유 좀 알고 싶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거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 좀 물어볼 것 같긴 해요. 근데 공공기관이 그런 거 잘 해주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도라도. 아무튼 이분 사연은 뭐 어쩌겠어요. 뭐 저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불법 유턴 못하겠습니다 하시던가, 지금 나온 것처럼 근처에 운동단이 근데 이거 좀 위험 요소가 있어. 위험 요소가 있어. 아예 안 할 것 같은 운동을 말해야 돼. 카포에라 한다고 해요. 힘내세요. 다들 힘내셔야 돼. 고민이 많아. 이 세상 진짜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럼. 군 전역 후 대학교 2년을 대학교 앞 고시원에서 지냈었습니다. 타지에서 올라와 고독하고 배고프던 하루하루를 라면, 김치, 밥을 제공해주는 고시원에 감사하디 감사한 제도 덕분에 큰 힘을 얻고 돈도 절약해가며 버텨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하디 귀한 계란이 추가된 게 아닙니까? 그 계란으로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간장 계란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이틀에 한 번꼴로 먹곤 했더랬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해장라면에 계란물을 싹 뿌려 먹으려던 찰나 맙소사 계란이 몽땅 없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 옆옆방 제 또래 단백질 중독 쇠쟁이가 구비된 계란 한 판 모두 삶아서 흰자는 처먹고 노란자는 몰래 다 버린 것이었죠.
버릴 거면 잘 버릴 것이지. 고시원 바로 앞 음스봉지에 있는 노른자를 누군가 발견하여 신고한 겁니다. 이건 좀 그런데. 그 이후 고시원 진장님은 단단히 뿔이 나서 계란 보급 제도 철폐와 함께 다른 보급품들도 일자에 맞춘 리밋을 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고시원 사람들의 신고 및 포상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소중한 계란과 인류애가 사라진 저는 어차피 유독 축축하고 뭔가 찝찝했던 고시원 생활을 마치고 신축 원룸살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여윳돈을 마련하게 된 건 고시원의 소중한 보급제도 덕분이었죠. 괄호 진장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괄호 닫고. 가끔 라면에 계란을 넣기 전 그날 생각이 나곤 합니다. 호의를 걸리라고 느꼈던 그 뻔뻔한 녀석은 여전히 단백질에 중독돼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네. 꼭 한 명 때문에 끝나. 그치. 헬스할 때 그 흰자가 그 단백질이 많고 노른자는 지방이 많다 그랬나? 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노른자를 잘 안 좋아한다고 그런 듣긴 했는데 좀 공짜로 제공해주는 거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좀 숨겨서 버리든가. 그리고 좀 그 주인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긴 했는데 그 후에 대처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거 약간 군대식 일처리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겨? 그러면 그 일을 없애버려. 그 애를 조지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없애. 제도를 없애. 저희 부대에 흡연장이 있었어요. 근데 흡연장에 그 담배꽁초 버리라고 만든 통이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계속 버리는 거야. 물론 주변에 내려놓진 않았겠죠. 꼬리를 못하고. 그치. 꼬리는 안 했는데 죽질 않았겠지. 근데 대대장님이 열이 받은 거죠. 한 번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주변에 더러워진 거 보이면 흡연장 없앤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변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진짜 없앴어요. 금연 부대가 되고 제도적으로 금연 부대가 되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 구석탱이 가가지고 막 몰래 피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와. 아니면 그런 것도 좋잖아. 포상 휴가를 주고 그 구역을 이제 치우는 사람을 만들어. 그런 느낌? 잡을 만들어. 왜냐면 그거 어쨌든 고생이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이 세상에. 차라리 그거를 뒤처리를 해줄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 그렇지. 휴가면 또 눈 돌아가지. 그 휴가 준다 하면 당연히 하죠. 아까 싹퉁머리 공항 직원이랑 쇠쟁이랑 같이 뚜까 맞아야겠네요. 싸잡아가지고. 그거 생각나. 연예인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 근데 그걸 보고 연로하신 배우인데 배우니 어쨌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실력 좋은데 왜 안 뜨지 하는 분들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언젠간 그 타이밍이 온대. 그대로 하던 일만 계속하면은 잘 되는 타이밍이 온대. 근데 인성이 안 된 사람들도 무조건 그 타이밍이 온다는 거야. 안 되는 날아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뭐 그렇게 제발 되라 할 필요도 없고 쟤 왜 이렇게 안 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 타이밍은 온다. 그 시기는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랜만에 라이브 했는데 정신없네요. 동시송출 하려고 방송을 껐다 켰다를 한 3-4번 하니까 진 빠져. 근데 이제 어쨌든 알았으니까 배웠잖아. 방법 알았죠? 저희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몇 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가끔씩 한번 놀러와 주세요. 금요일 야심한 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토크백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는 이만. 안녕. 안녕. 사랑해요.